스위치.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헤맸던 내용 두 개들을 찾아가지고 좀 공부를 해서 올렸습니다. 첫째로 이거 필요하시게 되면 한번 공부해 보세요. 파이썬의 커맨드 라인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좀 공부할 만한 링크를 달아서 올렸는데요.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게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저렇게 저 파란 블락을 실행하면 된다였었죠. 파란 블락 실행할 때 만약에 저 program.py 안에 내가 실험에 사용할 어떤 뭐 파일과 그다음에 내가 세팅하고 싶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을 이 프로그램 파일을 일일이 고치지 않고도 이 커맨드 라인에서 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py한테 요 인자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파이썬 파일이 이 인자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지금 이 블로그 글입니다. 이거 시험에 낼 건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쏠쏠하게 사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네. 네네. 불을 끄는 게 좋겠습니다. 네, 훨씬 잘 보이네요. 음. 그러면은 어, 간단하게 이 아그파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여기 파스라는 게 어떤 구문을 분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별로 이름도 붙여주고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어,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간단한 예제인데요. 자, 나의 파서에 이미 뭐 요 녀석을 입력해 두면은 나의 이 테스트.py 할 때 어드레스로 어떤 스트링을 입력한다. 그러면은 얘가 받아가지고 미리 지정한 규칙에 따라서 내가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써보십시오.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법은 또 이렇게 그것만의 복잡함이 있으니까 또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건 조금 더 유용한 거죠. 버추얼박스에서 내가 호스트에 써놓은 텍스트를 버추얼박스 안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블로그 글이 가장 간단해서 링크를 했는데 블로그 글에 없는 사전 절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자, 이거는 앞으로도 쓸 거니까 한번 세팅할게요. 자, 요 머신에서 사실은 클립보드 공유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스 가보시면은 자, 컨트롤스에 제너럴 어드밴스드 가시면은 쉐어링 클립보드 옵션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디스에이블이 아니라 바이디렉셔널로 하시면 자, OK가 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세팅이 하나 충돌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테스트할 때 가상 메모리에 어디 보자. 잠깐만 얘를 잠깐 꺼야 돼. 이 베이스 메모리가 좀 커가지고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메모리를 제가 좀 줄여야 됩니다. 저거를 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스토리지에 삽입을 해야 돼요. 어디 보자. 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제가 살짝 당황한 것 같지 왜 당황했냐면은 원래 여기 메뉴 버튼이 밑에 있거든요. 네, 메뉴 버튼이 있어가지고 저 클립보드 공유 설정을 하려면 자 지금 왼쪽 캡처 기준으로 보세요. 버추어 머신, 버추어 박스에 여기 밑에 데스크탑 있고 밑에 메뉴에 뭐 파일, 머신, 뷰, 그다음에 입력, 장치, 디바이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서트 게스트 익스텐션이라는 옵션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단추가 있어야 되는데 제 PC에선 저 단추가 있었는데 여긴 또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아이고, 저한테 5초만 더 주십시오. 음, 버추박스 어디 갔죠? 오케이. 요 녀석에 대해서 근데 그 옵션이 여기에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아, 그 클립보드 설정은 제가 요 머신에서 요 장치를 삽입하는 그 방법을 발견하는 대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장치 옵션이 위에 있나요? 여러분 기준으로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하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어떤 거 설치할 거거든요. 설치하고 나서 가상머신 우분투 시스템 재부팅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호스트랑 그다음에 가상머신 클립보드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모장에서 아무거나 썼다.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시 진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루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다음에 루프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변수 안에서 뽀그먼 안에서 우리가 설정한 변수를 다루는 방법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음,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이제 다룰 수 있게 됐죠? 자, 어떠한 텍스트 파일 안에 열들이 쫙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 행들이 쫙 들어있다고 하면은 각 행들을 이 네임으로 받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여기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다루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포그문 안에 넣는 인자가 옆에가 언제나 어떤 별점 DAT 이런 식으로 특정 파일을 좀 지칭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그문은 임의의 리스트나 이 아이터러블 객체를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포그문은 쉘 스크립트에서도 포그문은 우리가 커스텀하게 좀 리스트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or 뭐 x in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 이를테면 for x in 별표점 텍스트 하고서 뭐 do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head 그다음에 x 변수의 인자를 파일 이름으로 받아와서 처음 두 줄만 보여줘라 하고서 none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쉘에서의 포그문 사용법이었죠. 그래서 이 현재 제 데스크탑 폴더에 있는 모든 텍스트 파일들을 다 열어서 지금 저기 헤드를 작동시키고 있는데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지금 방향키로 위 버튼 눌러가지고 아까 실행시킨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별표점 텍스트라는 게
여기 폴더 안에 있는 쉘이 알아서 하는 기능이 뭐예요? 모든 텍스트 파일들을 다 하나하나 다 지칭하는 거죠. 텍스트 파일 이름들을. 그거를 내가 커스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커치 언더바 v 점 텍스트 커치 언더바 v1 점 텍스트. 이거 두 개만 한번 해볼래요? 자, 그러면은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X에 요 스트링이 처음 들어가서 헤드 커치 언더바 v0 점 텍스트 마이너스 n2가 실행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트링 커치 언더바 v1 점 텍스트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안에서 변수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x인 다음에 나오는 요 스트링들을 다 빈칸을 기준으로 파싱해가지고 첫 번째를 x의 스트링으로 집어넣고 두 번째를 x의 스트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꼭 문자만 되느냐? x인 1, 2, 3, 4, 5 한번 하셔서 엔터 9. 자, 에코 $x 하고 던 하시면은 뭐가 뜨죠? 1, 2, 3, 4, 5가 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1, 2, 3, 4, 5 하나씩 마이트 파이썬에서 리스트 인식하는 양 하나씩 받아가지고 실행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죠? 1, 2, 3, 4, 5에 대해서 에코를 하는 게 아니라 헤드 터치 언더바 v 달러 x 점 텍스트 마이너스 n2.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구문이 나오리라고 좀 예상이 되셨나요? 그렇죠? 자, 쿼츠 언더바 v1 처음 들어가고 쿼츠 언더바 v2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헤드를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x345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폴더에 쿼츠 언더바 v3랑 v4랑 v5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쿼츠 언더바 v3.txt는 그런 파일 없습니다 하고서 지금 아웃풋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별표점 dat 이런 식으로 나의 그 x에 들어갈 변수를 지정할 필요 없고요. 내가 이렇게 커스텀하게 리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위에서는 공백을 사용해서 루프를 돌릴 때 리스트의 각 원소를 구별했다. 이렇게요. 리스트 원소 중 일부가 공백을 갖는 경우 해당 원소를 인용 부호로 감싸서 사용해야 된다. 데이터 파일이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됐다고 가정하자. 이전 강의 노트에서 사람들한테 제발 이렇게 리눅스에서는 빈칸 없이 파일 이름을 짓는 게 가장 낫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누군가가 빈칸을 만들어가지고 파일 이름을 쳤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파일들을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예제 파일을 좀 만들어 볼까요? 저 녀석을 여기 일단 커맨드 라인 상에서 다루는 방법은 커맨드 라인 상에서 이렇게 공백이 있는 파일을 만들거나 다루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나노 제가 빈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드 드래곤 다운표가 생겼죠?
자, 다운표가 없으면은 다운표 저 빈칸을 모두 인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노 입장에서는 레드랑 드래곤 텍스트를 따로 분리를 하게 되죠. 네, 이렇게 다운표라면은 저 자체가 파일 이름이라는 걸 알아듣게 할 수 있고요. my dragon is red. 네. dragon is also red. 대충 아무 말이나 집어넣고 그다음에 컨트롤 X로 한번 나가 봅시다. Y. 그다음에 커맨드 라인 아니고서는 뭐 그냥 여기 우분투 GUI 상에서 텍스트 에디터 여셔가지고 마이 드래곤 이제 막 퍼플 만들어 봅시다. 퍼플 이걸 드래곤 이걸 퍼플. 그다음에 세이브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홈에서 데스크탑에 우리가 놀고 있는 게 지금 데스크탑 폴더죠. 레드 드래곤 좀 텍스트 있는데 여기다가 아이고 네임으로 퍼플 드래곤 점 텍스트로 한번 세이브 한번 합니다. 그다음에 화면에 나와요.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보면은 레드 드래곤 점 텍스트랑 퍼플 드래곤 점 텍스트 둘 다 있죠? 얘를 가지고 또 뽑으면 실습해 봅니다. 파일 네임 저 공백에 있는 스트링을 다루고 싶으면은 다운표로 레드 드래곤 그 퍼플 드래곤 점 텍스트 그다음에 두 해가지고 헤드 마이너스 n 1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걸 다 따라할 필요는 없죠. 파이프 연산자가 뜻하는 거 뭡니까? 맨 처음 100개 중에서 맨 마지막 지금 3개 뽑으라는 건데 우리가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헤드만 찍어 봅시다. 헤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자, 조심할 것이 여기 변수 입력할 때도 따옴표로 감싸줘야 된대요. 일단 잘 되는 걸 보시죠. 이건 잘 되죠? 자, 이제 변주를 주면 안 되는지 실험해 봅시다. 자, 아까 돌렸던 for loop인데요. 아니, 그래. 뭐 상식적으로 여기 앞에는 따옴표 줄 수 있다고 쳐. 그럼 파일 네임 안에 이미 상수 들어간 거 아니야? 뭐 따옴표 들어간 거 아니야? 아이고. 자, 전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다. 따옴표 한번 중간에 떼봅시다. 엔터. 뭐가 나옵니까? 자, 파일 네임 안에 뭐가 들어온 것 같죠? 그냥 짐작 건데 이 파일 네임 자체가 그냥 레드 드래곤 점 텍스트가 들어와가지고 마치 헤드 n 마이너스 n1 입장에서는 레드라는 인풋이랑 드래곤이라는 인풋이 들어온 것만 같죠? 자, 그러니까 이 밖에서 꼬구문에서 파일 네임에 다운표를 해줬다는 건 이 안에 있는 스트링만 집어넣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다운표 없는 스트링을 내가 다시 잘 다루고 싶으면은 이너 이 두 안에서도 이 스트링을 다시 이렇게 감싸줘야 내가 원하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겠네요. 별건 아닌데 자,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파일을 다룰 때는 빈칸이 없는 텍스트를 다루는 게 빈칸이 없는 파일명을 다루는 게 간편하겠죠. 자, 1번 읽어봅니다. 파일명의 공백을 회피하는 것이 훨씬 단순합니다. 그쵸? 그다음에 보자.
상기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헤드 명령어는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예상되는 파일명을 보여주는 오름 메시지가 반환된다. 자, 저희는 잘 되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이게 왜 나왔는지 이 문맥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해봤습니다. 위 루프 내부에서 달러 파일 네임 파일명 주위의 인용부호를 제거하고 지금 여기 여기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요거를 하면 자, 거기서 디렉토리를 실행시키게 되면 unico.dat에 대한 파일 결과를 이렇게 업데이팅에 주목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헤드가 레드란 파일도 한번 읽으려고 했고 드래곤.dat도 읽으려고 했고 퍼플도 읽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유니콘.dat도 읽으려고 했죠. 근데 이 문맥상에서 크리처 디렉토리에서 이 세 개의 파일은 존재하지 않고 유니콘.dat 파일만 존재하기 때문에 유니콘.dat 파일에 맨 처음 100줄 중에서 가장 마지막 3줄을 이렇게 띄워주게 됐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본 거니까 한번 실행하지 않고 읽어봅시다. 원래 파일 복사 문제로 되돌아가서 다음 루프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원래 이 강의 노트의 맨 처음 미션이 뭐였습니까? 파일명을 일괄적으로 바꿔서 어딘가 폴더에 백업시키는 거였죠. 뭐냐면 자, for file in 별표.dat 뭐 지정하는 겁니까? 현재 폴더에 있는 임의의 뭐뭐.dat를 다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copy 해당 파일을 어떤 파일명으로 복사해요? 오리지널 대시 똑똑한 파일 네임.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려면 사실 요게 해결책이고 그다음에 요게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상기 루프는 cp 명령어를 각 파일 이름에 대해 실행한다. 처음에 파일 네임이 basilisk.dat로 전개될 때 쉘은 요거를 실행하는 거죠. 그다음 파일 네임이 unicorn.dat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unicorn.dat가 오리지널 대시 unicorn.dat로 복사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한 팁입니다. 카피 명령어는 아무런 출력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루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에코로 명령문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명령문 각각이 제대로 동작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한 에코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려 깊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훌륭한 디버깅 기술이 될 수 있는지. 자,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내가 내 코드를 잘 짰는지 보고 싶으면 중간중간에 프린트 구문을 집어넣어가지고 프린트에 관련된 구문을 집어넣어서 나의 중간 결과가 내 예상대로 나오고 있는지 틈틈이 모니터링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 플로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렸는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for final min 별표.dat가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가 만약에 이 폴더에 input-1.dat부터 input-3.dat까지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스타트하고 자, 처음에는 input-1.dat 되겠죠? 이 input-1.dat가 new value면은 자, 프로세스를 런 해가지고 input 1.dat를 echo 해가지고 요 명령어를 지금 실행을 하게 되겠고요.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를 2부터 3까지 반복한 다음에 이 녀석을 또 화면에는 지금 우리가 이 표정 출력에는 요게 나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input 대시 3.dat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밸류가 없으니까 이 루프가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쉘에서 4장까지는 간단한 파일 복사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5장을 통해서 쉘에서 드디어 노가다를 for 루프로 대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6장이 나의 많은 쉘 구문을 스크립트로 감싸는 걸 하는데 그 전에 이 노트의 모티베이션이 된 이제 이 넬이라는 분의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넬은 이제 부스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 파일을 처리할 준비가 됐어요. 부스태치 프로그램은 표본 추출 단백질 파일에서 통계량을 산출하는데 인자를 2개 받아요. 왜냐면은 입력 파일 이름과 그다음에 출력 파일 이름을 둡니다. 이게 인자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학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요구되는 명령어를 차근히 작성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적합한 파일을 선택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의 세계관 안에서는 G로 끝나는 파일이 아니라 A 혹은 B로 끝나는 파일 이름이 적합한 파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에서 시작해서 내일이 다음 같이 타이핑을 합니다. 자, 지금 뭐 한 겁니까? 2012년 7월 3일 작업 디렉토리로 가가지고 자, any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진도에서 뛰어넘었지만 A, B 중에 아무거나 나오는 것만 허락하는 전개 표현식으로 지칭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파일이 있는지 한번 에코로 출력을 시킵니다. 꼭 for로프를 쓸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그냥 LS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죠. 이거 그냥 ls 내내 별표 괄호 열고 ab 그래프 브라켓 닫고 .txt로도 여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구스테스 분석 프로그램이 생성할 파일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는 건데요. 패치, 그 통계량을 각 입력 파일에 접두어로 붙이는 것이 간단해 보여서 루프를 변경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직 분석 시작 안 했고요. 그냥 내가 실행할 구문을 일단 에코로 출력을 해봅니다. 내 구문이 과연 내가 의도한 구문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for data file in 내내 A, B로 끝나는 거를 이제 딱 접근시키고 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자, 내가 앞으로 어떤 명령어를 내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일단 에코부터 시키는 겁니다. 내가 접근할 파일, 내가 이 파일에 접근해가지고 새로 아웃풋을 내놓을 파일 이름. 자, 이거를 왜 했느냐? 내가 초보라 가지고 단계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부스테치를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올바른 파일을 선택해서 올바른 출력 파일 이름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제 가졌습니다. 자,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타이핑하는 건 귀찮은 일이지만 더 걱정이 되는 건 내리 타이핑 실수를 하는 것이 걱정이죠. 언제나 휴먼 에러가 훨씬 더 리스크가 크죠. 루프를 다시 입력하는 대신에 자,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우리도 위쪽 화살표 자주 누르죠, 이렇게. 다음에 위쪽 화살표 눌러가지고 컴퓨터 쉘은 한 줄에 전체 루프를 다 보여주죠. 저도 그 구글 콜앱에서 숙지할 때 여러 줄로 이렇게 포금을 치면은 콜앱이 못 알아듣길래 한 줄로 쫙 연결해가지고 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 화살표를 사용해서 넬은 어디가 바뀌었어요? 에코 명령어를 dash 구스태치로 하고 자, dash 구스태치가 하는 기능은 이제 6장에서 나올 겁니다. 뭐냐면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구스태치 안에 이제 뭐 에코 이런 거 들어있고 뭐 이렇게 파이썬 뭐뭐짱 py 이런 거 이제 들어있는 파일일 거예요. 그런데 요 구문, 요 스크립트, 요 명령어들을 쉘 명령어로 인식을 해서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 순차적으로 실행시켜라 하려면 앞에 대시를 붙이면 됩니다. 왜냐면 이 이름이 사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터미널을 구동시키는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쉘 아니면 배쉬였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배쉬를 내가 터미널을 켜서 직관적으로는 배쉬는 터미널을 켜서 구스태치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를 한 라인 한 라인 쫙 실행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구스태치 파일 안에 뭐 이렇게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기능 같은 게 있다고 지금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 대시 구스태치라는 명령에 인자로서 데이터 파일 이름과 그다음에 스태치 데이터 파일 이름이 지금 인자로 들어간 거고요. 네. 인자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 쉘 스크립트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일단 우리는 쭉 읽어보겠습니다. 엔터 키를 누를 때 쉘은 수정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출력이 아무것도 없다. 요 쉘 스크립트에 중간중간에 뭐가 돌아가고 있다는 표기가 없나 봐요. 여러분들 파이썬에서도 내가 이터레이션을 1000번 돌리고 싶은데 중간에 프린트 안 집어넣으면은 혼자 뭐 돌아가고 있는데 컴퓨터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쓸게요. I in 뭐 A range 쳐놓으면은 제가 즐겨 쓰는 부문은 이겁니다. 파이썬에서 뭐 if i가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요 퍼센트죠. 퍼센트가 이거 IBM이면 if 퍼센트 하나 1로 나눈 나머지가 뭐 0이다. 아이고 미안해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은 print i 이렇게 땡 해가지고 뭐 1000번 돌아가는 구문에 대해서 101번 아니면 201번, 301번마다 이렇게 인덱스를 띄워가지고 어,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도라는 가고 있다는 거를 조금 나한테 제가 좀 보고 싶을 때 저런 명령을 if 구문이에요. for 루프 안에 삽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일이 작성한 스크립트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자, 그래서 이게 실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실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서 강제 종료를 시키고 자, 편집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아까 있던 게 배쉬 구스태치였죠? 자, 그 앞에 뭘 집어넣었어요? 다시 두 다음에 에코 데이터 파일 집어넣었죠? 자, 그러니까 에코 하나 집어넣으면은 내가 적어도 이 파일을 작업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보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아까 예제로 하면은 두에다가 헤드 찍기 전에 잠깐 뭐 하나 해줘요. 에코 자 뭐 파일 네임 이게 제가 다운표 한 이유는 이게 지금 여기 다운표가 있는 예제였어가지고 한번 해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에코는 그래서 지금 원래 실행 결과는 마이드래곤 이스 레드랑 마이드래곤 이스 퍼플만 나올 건데 에코 때문에 레드 드래곤 점 텍스트랑 퍼플 드래곤 점 텍스트가 같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간단한 팁입니다. 쉘에 컨트롤 A를 타이핑하면 해당 라인 처음으로 가고 컨트롤 E를 치면 라인의 끝으로 이동한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겠어요? 제가 컨트롤 A를 누르겠습니다. 앞에 갔나요? 컨트롤 E를 눌렀습니다. 뒤로 갔죠? 자, 방향키 말고도 앞으로 뒤로 편하게 갈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5초 간격으로 이런 줄들을 출력한대요. 자, 무슨 뜻입니까? 나의 구스태치 프로그램은 이 텍스트 하나를 처리하는데 5초 정도가 걸린다는 뜻이겠죠? 근데 파일이 어디 보자. 1518개 있대요. 그럼 그걸 5초야. 그러면은 총 걸리는 이거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18 곱하기 5겠죠? 그러니까 대충 한 2시간 정도 나온대요. 그럼 이제 딴 거 하면 되겠죠? 키워놓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일일 겁니다. 실행시켜놔. 그 2시간 동안 다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5초 지나고 나면은
내내 01792a.txt는 처리가 끝나가지고 stats dash 내내 01729a.txt는 저장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터미널 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처리 결과, 이제 첫 번째 처리 결과를 한번 캣으로 봐서 보고 싶을 수 있죠. 하나 해보니까 출력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조금 안심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밀린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이게 언제나 신기한 거는 내가 이런 꼼꼼한 조사 절차를 걸치지 않고 그냥 요것만 해놓고서 커피를 마시러 가면 분명 어딘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뭔가 돌아간다는 거를 좀 스스로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절차를 하시면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약간 자잘한 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안 다뤄본 거 하나만 같이 해보자. 자, 앞선 작업을 반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히스토리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히스토리 한번 쳐볼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쳤었던 모든 명령어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가상머신이 제가 한번 종료한 다음에 다 시켜가지고 조금 앞에가 끊겼어요. 네. 또 나름 좀 중간부터는 좀 들어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쳤던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히스토리 오른쪽 꼭새 마이 언더바 히스토리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마이 히스토리에다가 2012 2111로 좀 텍스트 하시면은 현재까지 내가 설정했던 명령어들을 이렇게 백업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남은 내용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다 도움이 되는 것들 같아요. 자잘한 팁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도가 있으니까 저는 쉘 스크립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프로그램은 오른쪽의 터미널은 쉘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쉘에 칠 커맨드를 여러 줄 모아서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쉘 스크립트입니다. 파이썬도 파이썬 한 줄 한 줄은 그냥 파이썬 명령어고 파이썬 명령어들을 .py로 쫙 모으면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부르죠. 이제 쉘을 강력한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탈바꿈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파일에 저장시키고 나서 내가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모아서 텍스트로 저장시키고 나서 이 텍스트 파일을 타이핑함으로써 이 모든 연산 작업을 다시 재실행할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이유로 이 명령어 꾸러미를 통상 쉘 스크립트로 부르고 뭐 이게 그렇게 나쁜 명령어는 아닙니다. 자, 이제 데스크탑에 어디 보자. 데스크탑에서 계속 작업을 해보시죠. 나노. 어차피 쉘 스크립트도 텍스트 파일이니까 텍스트 편집기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나노 자, middle.sh라고 새로 파일명 만들어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지금 우리 실습에서 middle.sh는 존재했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빈 파일을 떴고
자, 텍스트 파일을 편집해서 파일을 편집합니다. 단순히 이번 행을 한번 삽입시킵시다. 우리의 그 니즈에 맞게 한번 커스터마이즈 합시다. 텍스트 파일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맨 처음 15줄에 대해서 그 중에 마지막 5개 뽑을 거예요. 즉 11행부터 15행까지 뽑을 겁니다. 자, 제가 만든 파일들 중에 좀 긴 파일이 있는지 봅시다. 윤이? 길었나? 예, 아니야. 아, 아주 좋은 예제가 있죠. 아주 길죠? 이 파일로 실습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명을 잘 기억해 주세요. my 언더바 history 언더바 오늘 날짜입니다. head -n 15. 자, 신텍스를 자기가 알아서 하이라이트 해주네요. 아이고 뭐야, 쏘리. 자, my history 2112로 .text. 그다음에 요것들 중에 마지막 5줄 뽑아주세요 하고서 이 녀석을 이제 엑시트로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컨트롤 X 누르시고 Save Modified Buffer Yes Y 누르시고 그다음에 File Name to Write 편한 거 없죠? 엔터. 그러면은 ls 하시면은 어디 보자. 미들점 sh가 하나 추가된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아까 내용은 굳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다음에 자 빠져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몰레큘 디렉토리에 자 미들점 sh 파일이 있는지 확인됐죠? 왜 중간에 번역이 안 됐을까요? 자, 지금 요게 딱 보니까 요거의 번역 같죠? 계속 읽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면은 쉘로 하여금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지금 쉘은 배시니까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실행시킵니다. 배시. 자, sh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쉘 커맨드로서 실행시키고 싶으면은 배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미들점 shell 스크립트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오나요? 자, 11행부터 15행까지 나오나요? 리마인드 미 네이럴 마이 히스토리 열어보시면은 11행부터 15행이 이거였거든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정확히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텍스트 스크립트의 출력은 정확하게 내가 파이프라인을 요 쉘상에서 직접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맥락상 보니까 팁은 되는데 뭐 진도에는 지장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미 파일의 행을 선택하고자 하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여기 sh 파일 어디 있어? 미들점 sh 여시면 내가 특정 파일만 지칭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나의 스크립트가 특정 파일만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실행시킬 파일 이름은 내가 배쉬를 실행할 적에 인자로 집어넣고 싶어요.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헤드 -n 15 다음에 이 텍스트 파일 자리를 이제 뭐 우리가 조금 리눅스 익숙해졌으니까 일반 그 GUI에서의 텍스트 편집기로 그냥 편집해도 괜찮겠죠? $1으로 한번 바꾸고 따옴표로 감싼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옵시다. head middle.sh 하시면 head -n 15 $1 tail -n 5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dash
middle.sh 하시고요. 그다음에 $1의 역할이 뭐냐면요. 여기 쉘 스크립트 실행할 때 오른쪽에 오는 녀석을 인자로 첫 번째 인자로 받아들여서 이 따옴표 안에 달러 원자리에 집어넣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일단은 my history 저는 자동 완성이 됩니다. 탭을 눌러서 자동 완성했어요. my underbar history.2112로 좀 텍스트 하시면 my history 2112 좀 텍스트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어? 터치 underbar v0 텍스트 하시면은 뭐예요? 제 바탕화면 기준으로 쿼츠 underbar v0 텍스트가 저기 바탕화면에 들어 있거든요. 녀석 한번 불러보시면 제가 이제야 깨달은 건데 조금 글씨가 작죠? 미안합니다. 지금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쿼츠 언더바 v0 좀 텍스트가 보시면은 열어보시면 그냥 40줄 동안 D만 계속 입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에 11행부터 15행까지가 출력된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쿼츠 언더바 v0 텍스트라는 인자가 이 스트링 문자열로서 인자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기 첫 달러 원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쿼츠 언더 v0 텍스트를 실행했고 그다음에 달러의 기능은 이런 것도 가능케 하죠. middle.sh하고 레드 드래곤 텍스트를 다운표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자 레드 드래곤 텍스트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요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예요? 달러 원 안에는 레드 언더바 드래곤 텍스트 이 스트링만 들어갔는데 여기 헤드 바깥에 여기 따옴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레드 띄고 드래곤 텍스트 하나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인식해서 정상적으로 헤드를 띄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자명하겠지만 대쉬 middle.sh 하고서 레드 드래곤 텍스트에서 레드의 드래곤을 따옴표로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드가 지금 달러 원 자리에 되고 드래곤 텍스트가 상상판에 달러 2의 자리가 돼가지고 자 우리의 배시 구문은 달러 2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달러 원 레드만 들어가가지고 레드란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아웃풋이 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쉘 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본질은 다 했어요. 쉘 스크립트에 인자 집어넣는 방법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인자 집어넣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죠? 뭐냐 첫 번째 인자는 $1, 두 번째 인자는 $2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 다만 언제나 우리의 모든 쉘 구문은 띄어쓰기 기준으로 인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인자 집어넣을 때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은 $1, $2로 나누어서 들어간다. 그래서 두 개 이걸 통째로 아규먼트를 하고 싶으면은 늘 따옴표로 지정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교훈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좀 예제들을 살펴봅니다. 자, 여기는 그 단백질 파일 같은 게 좀 들어있죠. 그래서 옥탄.pdb에는 옥탄.pdb를 여기 밖에서 뭐라 그러냐 원래 sh 파일 안에 집어넣었던 거를 이제는 이 middle.sh에 인풋 인자로 한번 집어넣어 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옥테인.pdb 말고 펜테인.pdb 집어넣어가지고도 같은 내가 의도한 결과를 파일명만 바꿔서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이용하면은 조금 더 장문의 스크립트를 짜서 내가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뭐 비슷한 작업을 다 시켜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같이 읽죠. 인자 부위를 이중 인용 부호로 감싸기. 역할이 뭐예요? 파일명에 공백이 포함된 경우를 대비해주기 위해서 파일명에 공백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이중 인용 부호로 $1을 감싸면 좋다. 사실 우리의 가장 간단하게 나의 파일명에 빈칸이 없다는 믿음만 있으면 굳이 따옴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고 myhistory 2111.txt는 여전히 편하게 잘 돌아갈 건데요. 다만 저 $1에 따옴표를 넣지 않으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나의 레드 드래곤.txt를 따옴표로 감싸서 집어넣었어. 그렇다고 해도 명령을 못 알아듣죠? 빈칸이 있는 파일들은 여러모로 나의 쉘 구문들한테 혼돈을 불러일으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관리하는 파일들의 빈칸을 두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는 인자를 더 많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매번 주요 범위를 조정할 때마다 여전히 middle.sh 파일을 편집해야 돼. 다시 열어보죠. middle.sh 파일이 다시 다운표 되돌릴게요. 처음 15줄 중에서 마지막 5줄 뽑는 규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죠. 네, 이것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첫 몇 줄도 커스텀하게 지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인조로 집어넣습니다. $2. 그다음에 저는 그냥 다른 설명을 위해서 여기 GUI 이상의 텍스트 편집기 쓰고 있는데 나눠 쓰셔서 편집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3. 두 번째 인저랑 세 번째 인저도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서 지정을 해주고 한번 세이브를 눌러서 빠져나와 봅니다. 자, cat middle.sh 하시면은 이제 인자 3개 받는 쉘 스크립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나의 쉘 스크립트를 어떻게 커스텀하게 할 수 있어요? dash middle.sh 첫 번째 인자로 myhistory 2111.txt 했고 헤드한테는 맨 처음 100줄을 한번 인식을 시켜볼까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 테일로는 10줄을 뽑아보도록 하고 싶어요. 의도하는 게 뭡니까? 이 파일에 91행부터 100행까지 한번 뽑아볼 거예요. 정말 나의 의도대로 작동을 하는지 어때요? 내가 보고자 하는 파일에 100행 헤드 100 중에서 테일 10 뽑은 것처럼 보여요?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제대로 동작하지만 이 쉘 스크립트를 읽는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스크립트가 무엇을 수행하는지 알아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상단에 주석을 추가해서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쉘 스크립트 열어요. 모름지기 어떤 스크립트라면 코멘트 기능이 반드시 있겠죠? 파이썬 코드나 R 코드와 마찬가지로 쉘 스크립트의 코멘트는 샵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select lines from the middle of a file usage 사용법 dash
middle.sh. 보통의 코드를 설명하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간략하게 기능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유지 다음에 한번 써줍니다. file name, end line, num lines. 내가 조금 친절한 사람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file name, 네. end line, num lines가 다 뭔지 이렇게 설명을 주저리 남기겠죠? 설명했다고 치고 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읽겠습니다. 주석은 발표 문자로 시작하면은 해당 행 끝까지 주석으로 처리가 되고요. 컴퓨터는 무시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미래의 본인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짠 코드를 한 달 뒤에만 가도 내가 이해를 못하죠. 스크립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다음 만약 많은 파일을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어떨까? 자,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middle.sh 안에 지금은 히스토리 언더바 211로.txt 하나 인자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만 시행을 했는데, 요 쉘 스크립트가 여러 파일에 동시에 적용되게 하고 싶어. 그럴 때 뭔가 못 보던 게 나오죠? 달러 이렇게 골뱅이 같은 거 보이기 시작하죠? 얘를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사용법을 읽어봅시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 단백질 파일을 길이 순으로 정렬하고자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타이핑을 했었죠. 워드 카운트 라인 넘버 .pdb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왔어요? 모든 pdb 파일들의 그 라인 넘버들이 쫙 출력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위해서 여기다 뽑아보자. wc-l 별표점 텍스트 하면은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 있는 모든 텍스트 파일들의 라인 넘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을 다음에 스탠다드 인풋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소트를 하고 싶어요. 소트 할 때 문자열 기준으로 오른차순 정렬이 아니라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숫자로 인식돼서 오른차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소트 -n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아, 어, 그런데 요런 걸 우리의 궁금증, 요런 걸 쉘 스크립트에 쓸 수 있을까? 일단 고민해야 될 것. 자, 스크립트에 이 모든 파일명을 얻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1, $2 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파일이 있는지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dash middle.sh 별표.txt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my history 그다음에 터치 언더바 v0.txt 이렇게 파일 여러 개를 다 집어넣고 싶어요. 그다음에 일단 100이랑 10은 조금 사용 보면 보류합시다. 좀 일단 어려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헤드 -n을 잠깐만 여기 1호 여기를 5로 일단 돌려놓습니다. 첫 인자 하나만 지금 받도록 할 거예요. 지금 돌려놓고 나서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자, 211로 점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middle.sh가 하나만 인자로 받아가지고 맨 처음 거에 대한 텍스트 결과만 뽑아주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개 파일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명령을 적용하는 게 안 돼.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요 달러 골뱅입니다. 요 하다가 보면은 수업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듭시다. 언타이틀 다큐멘트 하나 만들고요. wc-l 그다음에 따옴표 골뱅이 따옴표 달러 골뱅이 그다음에 따옴표 그다음에 파이프 sort-n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이 녀석을 바탕화면에 sorted.sh로 파일 네임을 sorted.sh로 저장을 합니다. 뭐 나노로 하셔도 돼요. 나노 sorted 안 보이죠? 나노 sorted.sh 하시면은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bash middle.sh 말고 이번에는 sorted.sh입니다. 자, 요거는 뭐 별다른 재미는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나왔을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쿼츠 시리즈랑 한번 쿼츠 시리즈 한번 뽑아볼 거고 그다음에 오리지널들 한번 뽑아볼 겁니다. 그래서 제 파일 기준으로 제 폴더 기준으로 ls 쿼츠 별표점 텍스트 하면은 3개 있고요. 다음 ls 오리지널 별표하면 오리지널이 이렇게 3개가 뜹니다. 그에 대해서 자 bash sorted.sh 첫 번째 인풋은 쿼츠 별점 텍스트 그다음에 두 번째 인풋은 오리지널 별표점 텍스트 출력 결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아, 한번 해석해 봅시다. 달러 골뱅이는 사실은 달러 1, 달러 2, 달러 3, 달러 4 다 쓰는 거랑 동치래요. 그러니까 이 보자. 자, sorted sh 열어보면은 자, wc에 지금 여기 뒤에 달러가 들어있고 지금 이 녀석이 여기가 달러 1, 달러 2 인자가 여러 개면은 여러 개 인자를 다 받을 수 있는 슬롯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자, 배시 일단 여기부터 가장 쉬운 거. 마이 히스토리 211로 좀 텍스트랑 쿼츠 한다고 VG로 좀 텍스트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요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돼가지고 마치 WC-L 달러 아니 그 인용 부호 my history 점 텍스트
그다음에 한 칸 띄고 쿼츠 언더바 v0.text 이런 명령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겠죠. 자, WC 다음 원래 WC의 기능이 WC 다음에 뭐 별표.txt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 텍스트 파일 모두에 대해서 워드 카운트 한 다음에 쫙 뽑아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 두 파일에 대해서 워드 카운트, 라인 카운트 해주고 그다음에 두 파일에 대해서만 토탈을 찍어줄 겁니다. 자, 물론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겠죠. 마이 히스토리가 먼저 나오고 오름차순으로 그 파일 이름 오름차순으로 그 다음에 쿼츠 언더바 v0에서 텍스트가 떴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sort -n이 들어가 줌으로써 43이 첫 행이 되도록 했겠죠. 자, 그 다음에 dash sort.sh 다음에 쿼츠 언더바 텍스트 오리지널 star.text 그다음에 이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지금 일단 쿼츠 star.text랑 오리지널 star.text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쉘에서 요거를 이 와일드 카드를 본 순간 쉘에서 저거를 싹 풀어서 집어넣죠. 그래서 $1, $2에 $1 자리에 뭐 들어가요? 쿼츠 언더바 v0.text, 쿼츠 언더바 v1.text, 쿼츠 언더바 v2.text 들어가고 그다음에 $2에는 오리지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상컨대 우리가 이 명령을 실행했을 때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L 쿼츠 언더바 v0. 쿼츠 언더바 v1. 두 번째는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오리지널 바질.텍스트, 오리지널 유닛.텍스트. 파일명 한 몇 개 생략했어요. 이거 제가 오타 냈네요. 쏘리. 이렇게 했는데 왠지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죠? 똑같이 이렇게 달러 여기 at 안에 따옴표 있어가지고 똑같이 WC-L 스트링에 따옴표 했더니 WC-L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여러 파일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규칙이 적용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시간부터 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쉘 스크립트에서 인자 집어넣는 방법까지 연습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